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입니다. 화제의 단편영화 밤낚시가 개봉했습니다. 추앙하고 싶은 배우 손석구,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출신의 문병공 감독, 12분 남짓의 스낵무비, 현대자동차와의 협업, 자동차 빌트인캠 시점 등의 키워드로 개봉 전부터 높은 바이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키워드는 바로 단돈 1,000원이라는 관람료일 것입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1,000원의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색다른 경험이 영화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 더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이 영화가 현대자동차의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개봉 첫 3일 동안 전국 30여 개 스크린에서 16,000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았으며 좌석 판매율도 평균 50%를 넘을 정도로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제작자이기도 한 손석구 배우는 인터뷰에서 침체된 극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고, 기존 단편 영화가 장편으로 데뷔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작품으로 장편 상업 영화가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를 끌고 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티켓 판매 스코어와 각종 리뷰, 평점 등을 보면 밤낚시가 추구한 엔터테인먼트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객석 곳곳에서 허탈한 웃음이 나오기도 했으며 좌석 판매율 하락세를 봤을 때 개봉 2주차 성적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극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영화 밤낚시를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존하는 시장 가격을 외면한 관람료 책정. 여러 언론을 통해 극장에서 처음 선보이는 단편 영화라며 1,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관람료를 홍보했지만 사실 단편 영화를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CGV와 같은 멀티플렉스 체인과 비교할 수도 없이 작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단편 영화 상영관 업계 나름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단편 영화 한 편에 4,000원대로 관람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편 영화의 러닝타임은 작품마다 상이하나 보통 30분 내외며 작품의 길이에 따라 관람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가격은 작은 영화관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또한 관람료는 작은 영화관 뿐만 아니라 독립영화 배급사 및 저작권자에게도 배분됩니다. 사실 이 가격도 장편영화 관람료에 따라 시장에서 책정된 가격이지 제작자나 배급사, 작은 영화관에서 투자한 비용에 비례하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장 가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1,000원 영화로 단편 영화를 처음 경험한 관객들, 그리고 홍보기사를 접한 대다수의 대중들은 단편 영화는 1,000원이라는 기준점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려됩니다. 유명 배우와 감독이 만든 영화도 1,000원에 봤는데 이름 모르는 배우와 감독이 만든 영화를 4,000원에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넷플릭스의 저렴한 구독료가 극장 생태계를 무너뜨린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비슷한 일을 국내 영화업계에서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상업 단편 영화의 간판을 내건 독립 단편 영화. 이미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현대자동차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개봉 전에 이미 제작사 측에서는 순제작비 전액을 현대자동차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람료로 추가 수익을 올려야 할 동인이 적은 제작사와 극장 마케팅 차원으로 협업하여 1,000원의 상영관을 내어준 CGV, 투자가 아니라 회수할 필요 없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현대자동차, 이 세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성사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밝힌 제작비 규모는 일반 영화의 10분의 1 정도, 대략 3억에서 5억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에 반해 영화 개봉 후 3일간 총 매출은 누적 2천만원 정도, 추가로 개봉하는 3일간 비슷한 정도로 관객이 들었다고 가정해도 6일간 매출은 총 4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배급과 상영을 함께하는 CGV는 여기서 영화발전기금 3%를 계산해서 제외해도 2천만원 남짓 가져갈 수 있고 제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손익분기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상업영화로 성립될 수 없는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관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업영화가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독립적 자본으로 만들어지고 제작비 및 투자금 회수라는 필수 과제가 없는 독립영화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스낵무비라는 이름으로 상업영화임을 표방하고 기존의 단편영화와는 차별화되는 시도라고 홍보했습니다. 일반적인 독립영화가 확보할 수 없는 주말 프라임타임 상영회차 확보, 수많은 언론 보도와 자동차 유튜브 매체까지 섭외한 유료 광고 컨텐츠 등 막대한 마케팅 인프라를 비롯해 외형은 상업영화였지만 제작비를 충당한 독립자본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제작사의 다음 작품을 위한 포트폴리오로서의 단편영화라는 한계점은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영화 밤낚시에 수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간 것을 알고 있지만 죄송하게도 이 프로젝트는 단편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상업 단편영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확보하고 배급에 성공하고 관객과 만나 수익을 창출하는 그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통의 상업영화, 보통의 단편영화가 가능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추구한 순수한 의도를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화를 2번이나 본 관객
관객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 영화계를 생각했을 때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과대포장을 경계하는 것일 뿐입니다. 픽사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는 상영 전에 자사의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내에서도 단편 제작을 통해 신진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상영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장편과 단편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찾은 것입니다. 국내 영화계에서도 이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방식의 프로젝트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